네, 안녕하세요. 네, 경단계에서 경찰학 가르치는 강희준입니다. 돌아왔습니다. 2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경찰학을 재밌게 배우자 그런 취지로 1탄을 찍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지지를 얻고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1탄보다 재밌고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1탄에서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마약 관련돼서 뭐 범위를 유발한 그런 체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한 체포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이제 만기 출소를 하네요. 만기 출소. 아, 마약을 줬구나. 안 되지. 아이고. 경찰. 씨, 경찰입니다. 당신을 마약 복용 및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와, 이게 되게 재밌게 그렸습니다. 이게 체포되는 장면인데 마약 사범이 형을 다치고 만기 출소를 했는데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동료가 이제 마약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방금 출소를 했는데 마약을 또 복용하면 또 교도소를 가겠죠. 그래서 이제 거부하다가 못 참고 마약을 이렇게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체포를 해가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함정 수사 같죠? 경찰이 이제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많죠. 그래서 함정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실전에서 사실 함정 수사의 방법을 많이 써요. 왜냐면 아무래도 마약 현장을 포착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함정 수사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 그리고 하나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정 수사도 다 같은 함정 수사가 아닙니다. 범위 유발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는데 그 의사를 유발시키는 거죠. 전혀 내가 의사가 없다가 의사가 유발돼서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기회 제공형은 조금 차이가 있죠. 기회 제공형은 내가 의사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그 의사를 실현한 거를 우린 기회 제공형이라고 합니다. 범위 유발형하고 기회 제공형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에서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적법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2005도 1247 판결, 여기서 이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유발시키는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한 그런 방법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해도 당연히 공소 기각 처리가 되겠죠.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매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범위 유발형보다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기회 제공형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를 제공해서 체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의정부지법 2018도 1311 여기 판결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범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입증을 검사가 입증을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범위가 있었다 없었다를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공소 기각이 되겠죠. 이 드라마상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체포 자체는 기회 제공형이라면 적법한 체포가 되겠죠. 그 입증을 검사가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관련돼서 우리가 영상을 또 하나 보고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지금 일어났네요.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입구에 몰래카메라가 있네요. 아, 저걸로 이제 들어갔구나. 몰카로 비밀번호 찍는 걸 봤겠네. 현장에 이제 덮치네요. 야, 이게 지금 여자분이 많이 다쳤어요. 야, 이 전자발찌를 전자발찌를 차고 있구나. 좀만 늦게 주지. 아, 그래서 이제 체포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지, 잘 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그냥 단순 강간이 아니라 주거를 침입해서 강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주거에 침입을 해서 성범죄를 지금 저질렀는데, 전자발찌를 일단 차고 있으니까 한번 전자발찌를 누가 차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전자발찌는 이제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범죄인데, 성폭력 범죄라든지 또는 강도 사건 있죠. 강도 사건이라든지 또 미성년자 관련해서 유괴라든지 아니면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발찌를 좀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를 또 채우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때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악질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강간으로 나왔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기존에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근데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죄명이 뭘까요? 죄명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 강도 강간이 됩니다. 그냥 강간하고요, 특수 강도 강간의 차이가 뭘까요? 특수 강도 강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거에 침입해서, 뭐 흉기를 사용해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을 시도하면 그게 특수 강도 강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중죄라는 거예요. 단순 강간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이제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죄명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죠. 그럼 이제 피해자 관련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알아야 됩니다. 성폭력 범죄 동법이죠. 동법 23조를 보면 피해자나 뭐 신고인에 대해서 보호조치 관련 조항이 있어요. 경찰이 이런 피해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호조치 조항도 넣어놨고, 특히 우리 시험하고 직결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2020년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된 부분이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입니다. 26조를 보면 피해자 전담 조사제라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조항이 뭐냐면요, 경찰청장이 각 서장한테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전담 사법경찰관은 누구를 조사하느냐? 피해를 입은 여성, 이런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은 전담 조사제라고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전담 경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어 선정도 신중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특수강도 강간은 뭐 명백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처벌을 받고 나서 신상정보도 등록을 하겠죠. 아마 이미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면 기본적으로 신상정보가 다 등록이 돼 있고, 신상정보 등록과 그 신상정보 고지, 공개 제도로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그리고 47조, 49조 이 조항들과 관련해서 일단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14일 안에 결정서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그 신상정보 관련돼서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지체 없이 송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상정보를 고지도 하고 공개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이렇게 신상정보 고지랑 공개 명령이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험하고 다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경찰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피해 여성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결혼을 앞뒀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그 예비 신랑한테 알려지면 좀 여러 가지 결혼에 있어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저희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발설할 수 없어요.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라는 조항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관련된 업종에 있는 그런 종사자들은 해당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누설을 못하도록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제 마약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강력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마약하고 이제 성폭력은 우리 경찰학에서도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시험에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정확히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럼 이 영상을 토대로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주 조리 있게 면접에서 잘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또 짧게 2탄에서 살펴봤는데 1탄보다는 어떤가요? 예, 좀 더 알차고 재밌게 영상을 구성을 해봤고, 지금은 2탄이고 여러분들의 또 반응이 좋으면 3탄, 4탄으로 이어지니까 많이 이제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